애터미 데일리 리더십. 개인적 성장은 조직의 성장. 사람들이 큰 일을 하도록 북돋아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어느 회사든 사람이 주요 자산이다. 제품을 만들어 파는 제조업이든 남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이든 혹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든 마찬가지다.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미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리더십을 연구한 결과 대개의 경우 경영진은 업무 시간의 4분의 3을 대인 업무에 보낸다고 한다. 대부분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단일 비용은 역시 사람이다. 어떤 기업이든지 가장 크고 가치 있는 자산은 보유 인력이다. 경영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결국은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종교 지도자이며 저명한 연설가인 윌리엄 J.H. 보에커에 따르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고 한다. 1. 주어진 일보다 항상 적게 일하는 사람. 2. 주어진 일만큼만 하고 더 이상은 하지 않는 사람. 3. 주어지지 않은 것까지 일하는 사람. 4. 다른 사람들까지 일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유형 중 어떤 사람이 될지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랄프 월더 에머슨은 상대를 믿어라. 그러면 그들도 우리를 진실하게 대할 것이다. 상대가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대우하라. 그러면 그들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다. 라고 했다. 오랜만에 박사님 코멘트가 왔습니다. 꼭 머리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코멘트 자본주의 정신, 신사숙녀. 오늘 맥스웰 내용은 애터미 가족들에게도 금과 옥조 같은 말이다. 물론 모든 조직에도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조직은 사람이다. 사람을 빼면 조직은 빈 껍데기다. 아무리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인수합병 시 그 가격이 수백억, 수천억 하는 것은 그 기업의 물적 자산의 가치가 아니다. 물적 자산의 가치는 몇 푼 안 된다. 그 기업이 포용하고 있는 인적 자원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이다. 국가도 사람이고 가정도 사람이다. 국가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그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의 인간 개발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조직의 수준이 결정된다.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인간 개발 지수는 조직의 흥망성쇠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리더가 저질이면 조직도 필연적으로 저질이 되고 망한다. 따라서 조직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그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조직, 인문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인간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의 수준은 조직 구성원들의 평균 인간 개발 수준이다. 애터미 사후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로 시작하여 겸손히 섬긴다로 끝난다. 이는 그가 누구든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선포이며 물질적 가치보다 인문적 가치를 중심에 둔다는 선언이다. 애터미가 여러가지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줄기차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사람, 곧 인문적 가치를 비즈니스의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인문적 가치를 중심에 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본질적 가치를 중심에 둔다는 말과도 같다. 가치는 그 속성에 따라 도구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로 나눈다. 도구적 가치란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이고 본질적 가치는
이익과 손해의 차원을 넘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사람을 도구적 가치로 파악하면 그 사람을 내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반대로 사람을 본질적 가치로 파악하면 그 사람이 내 돈벌이에 도움이 되건 안 되건 그 사람을 천부적 인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인간을 돈벌이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즉,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라는 실존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을 도구적 가치로 파악하면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나 캄보디아 킬링필드 같은 만행이 저질러진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각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도구적 가치를 중심에 두는 국가는 처음에는 매우 빨리 성장하지만 일정 수준에서 성장이 멈추고 뒷걸음질쳐 결국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마는데 이를 중진국 함정이라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에 들어선 국가는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몇 개 국가밖에 없다. 이들 국가들은 UN 개발계획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가 모두 매우 높음 0.900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들이다. 아르헨티나, 터키 등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지 못했다.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것은 중국 국민들의 인간개발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다. 2018년 인간개발지수 제1위국은 노르웨이로 0.954, 대한민국은 제22위로 0.906, 중국은 85위로 0.749이다. 그럼 우리 팀의 인간개발지수는 얼마나 될까? 인문적 가치를 도외시하고 물질적 가치를 중심에 두는 사회는 천민자본주의 사회가 되며 온갖 천민적 행태가 만연하여 결국 망조가 된다는 게 막스 베버의 견해이다. 막스 베버가 말하는 천민적 행태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 돈만 벌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들이야 피해를 보건 말건 오불관언이라는 사고방식. 나는 이제 벌 만큼 벌었으니 너희들은 벌든지 말든지 나는 알 바 아니고 나는 그저 돈질이나 하면서 살면 그만이라는 사고구조이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그의 빛나는 저서 청교도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전에 자본주의 정신이 먼저 확립되었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이 자본주의 정신의 기반이 바로 청교도 윤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구적 가치를 추구하기 이전에 본질적 가치관을 확립했다는 것이다. 후진국들이 후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본주의 정신이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지배층의 천민적 행태 때문이다. 본질적 가치보다 돈이라는 도구적 가치, 권력이라는 폭력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행태는 필연적으로 천민적 행태로 표출된다. 갑질, 돈질, 위협, 협박이라는 것들이 그러한 행태의 하나이다. 참고로 막스 베버가 지적한 청교도 윤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종교 윤리의 차원을 넘어 근대사회의 인문적 윤리이다. 1. 정직.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모든 제품을 정직하게 만들라.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신은 보고 있다. 신은 곧 양심이다. 양심은 속이지 못한다. 2. 금욕주의. 검소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라. 돈을 낭비하지 말라. 열심히 일하라. 놀고 먹지 말라. 신의 축복인 재물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3. 천직의식.
모든 직업은 신이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신이 부여한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기 직업을 비하하고 게으름 피우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다. 4. 시간 선용.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가장 큰 죄이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다. 왜냐하면 낭비한 시간만큼 신의 영광을 위한 일을 못했기 때문이다. 5. 근면. 부지런히 일하라. 게으름은 죄악이다. 신이 부여한 일을 게을리 한다는 건 신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이다. 6. 신뢰. 믿을 수 있는 성실한 인간이 되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거짓말하고 속이기 때문이다. 거짓말과 속임수는 죄악이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신은 속일 수 없다. 7. 성실. 성실하게 일하라. 직무를 대충 하지 말고 성실하게 수행하라. 신이 부여한 일을 대충 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다. 8. 구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의 은혜이고 축복인데 신이 하사한 재물을 너를 위해서만 축적하는 것은 신의 은혜와 축복을 무시하는 것이다. 9. 겸손.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라. 능력과 재물은 신의 선물이다. 신의 선물을 자기 것인 양 의수되지 말라. 자본주의 정신은 청교도 윤리가 시장으로 나온 것이다. 고차원의 윤리가 시장으로 나오지 못하면 자본주의는 서로 잡아먹는 야수 자본주의가 되고 뺏고 빼앗기는 하이에나 자본주의가 된다. 그러다가 모두 같이 망한다. 한편 애터미도 도구적 가치를 도외시하는 건 아니다. 애터미는 월 소득 5천만 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만일 5천만 원이 최종 목표이자 비전이라면 5천만 원이 달성되는 순간 일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은 소진되고 봉사하면서 살고자 하는 인문적 가치도 탕진되고 만다. 그러나 균형 잡힌 삶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욕망의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고 탕진되지 않는다. 이럴 때만 애터미는 100년을 넘어 200년, 300년 기업이 될 수 있다.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고 돈이나 직급을 중심에 두면 조직이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정글 자본주의가 되어 영국의 철학자 타마스 합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며 모두 손해이다. 결국 같이 망한다. 이 땅의 다단계 기업들이 불같이 일어났다가 재처럼 사라진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인문적 가치를 도외시하고 돈과 직급을 가운데 두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말급이라는 회사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곧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돈을 빨리 그리고 많이 벌 수 있다. 빨리 시작하면 상위 직급에서 군림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유인하는 회사는 미래가 없다. 사람 대신 돈과 직급을 가운데 두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반인류적 행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야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차지할 자리를 돈과 직급이 차지하면 사람은 노예로 전락한다. 당신은 자유인이 되고 싶은가, 노예가 되고 싶은가? 본문에서 분류한 4가지 유형의 사람 중 당신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무얼 해도 성공한다. 그래서 철강원 카네기는 말한다. 당신이 할 일보다 조금만 더 하라. 그러면 당신의 미래는 저절로 풀릴 것이다. 앤드류 카네기의 이 말은 스티브 잡스가 말한 Stay hungry, stay foolish와도 통한다. 면도날처럼 계산해서 손익을 따지지 말고
그냥 우직하게 일하라. 그건 손해가 아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적자 생존을 잊지 말자.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면 살아남을 수 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단기적 손해는 장기적으로 큰 이득을 가져다 준다. 리더가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면 그 조직은 망한다. 바로 흑자사망이다. 본문에서 분류한 4가지 유형의 사람 중 1, 2, 4 유형의 사람은 무얼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 매우 영악하게 구는 사람들인데 자신은 매우 영리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매우 멍청한 행동이다. 소탐대실하는 거다.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들의 행동이다. 불행하게도 메타인지가 높아지지 않으면 이런 행위는 고쳐지지 않는다. 우리 모두 자본주의 정신을 확립하도록 노력하자. 자본주의 정신은 도덕적으로 살자는 단순한 훈계 차원의 설교가 아니다. 세계 자본주의 역사는 아무리 자원이나 환경 등 객관적인 조건이 좋아도 자본주의 정신이 확립되지 않는 사회, 인간 개발이 저질인 사회는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인간 개발의 정도에 따라 그 나라의 소득 수준이 명백하게 차이가 난다. 아프리카의 인간 개발 지수는 매우 낮다. 인간 개발이 선행되지 않고는 어떤 사회도 고소득 선진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게 역사적,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다. 리더의 인간 개발 정도에 따라 그 팀의 발전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앞으로 사회는 더욱 투명하게 되어갈 것이며 리더가 편법과 꼼수를 부리는 팀은 아마 소멸할 것이다. 자본주의 정신은 한마디로 신사숙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신사숙녀가 돼야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될 수 있다. 기왕에 살 바에야 배부른 돼지도 아니고 배고픈 소크라테스도 아닌 배부른 소크라테스로 살면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감으로써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면 보람 있는 삶이 아니겠는가? 신사숙녀가 되자는 것은 규범적 진술, normative statement이 아니다.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고 이 사회의 파워 엘리트가 되고 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강력한 전략, powerful strategy이다. 네, 박사님께서 또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4가지 유형의 그 사람들 중에서 3번째, 주어지지 않은 것까지 일하는 사람, 이것이 정말 참된 리더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하물며 그냥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랑 아니면 시키는 것도 그냥 시간 떼어가면서 나눠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덜 할 수 있을까 분류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나 정말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먼저 일거리를 찾아서 하는 사람, 미국에서는 보통 프로액티브라고 하죠. 패시브하게 리액티브 하는 식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만약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으면 그냥 시간 이렇게 허비하는 게 아니고 더 어떤 일을 할 수 없을까?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이걸 하면은 회사도 더 좋을까? 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렇게 프로액티브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 걸 봤어요. 그런 걸 볼 때 그 당시로서는 득이 안 되고 자신한테 뭐 유익이 없는 것 같더라도 장기전으로 보면은 결국은 다 자기한테 덕이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내 자산이 되는 거고 내 asset이 되는 거고 내 인성 개발과 뭐 인격 개발이 되는 거고 결국은 내가 얻는 나만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물론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했다면 직장에서도 도움이 되겠지만 애터미 비즈니스도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일본 사업자로서 한다고 생각하라 하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걸 하면서 계속 배우면서 하는 동시에 또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다른 사람 비즈니스를 내가 일해주는 게 아닌 my own business. 그러니까 내가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take the ownership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정말 내 사업이니까 그러면 결국 뭐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걸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고 내 비즈니스니까 그리고 내 비즈니스니까 그걸 더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좋은가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또 좋은 방법을 택해서 그걸 실행하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애터미의 제일 목표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고객의 성공이 중심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의 파트너의 성공이 중심이 되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 일에 몰두하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또 도움이 되고 여러 파트너들과 여러 고객들의 성공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헌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보람찬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성공하신 분들 저기 테스트모니얼 들어보면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막 굳이 성공하려고 노력한 건 아닌데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파트너의 그 목표나 인생 시나리오의 그 달성을 위해서 파트너를 도와주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성공자의 자리에 와 있더라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본질로 목표로 삼아갖고 정말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 그게 장기전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한테 도움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과 크게는 사회까지 공헌하고 이바지하는 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또 박한길 회장님께서 종종 말씀하신 잘, 사, 배, 공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잘 살고 배우고 공헌하며 사랑하며 공헌하는 잘배사공 잘 살고 배우고 사랑하며 결국은 공헌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 애터미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시간적 자유를 얻고 파워풀한 엘리트가 되었을 때 그렇게 나눠주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열매 맺는 하루 되세요.